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You Can Negotiate Anything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허브 코엔이라는 저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현실에서 이런 그 협상을 많이 한 협상 전문가고요. 이 책이 발간된 게 1980년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교로 간 제 아들이 또 이 책을 재밌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80년이니까 40년이 된 책인데 아직도 다시 읽어보면 재밌고, 저는 협상에 대한 책을 하나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협상의 법칙 허브 코엔입니다. 그 책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한번 오늘 소개하려고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허브 코엔이 저자의 아내가 5년 전에 사망했답니다. 뭐 불행한 건 아니고요. 허브 코엔이 지금 81세거든요. 그러니까 70대에 아마 아내분이 사망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아들이 오유 그분이 죽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저희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닌데요, 이 책의 구성이 딱딱하지가 않고, 보통 이제 협상책은 무슨 교수가 써서 되게 딱딱한데, 허브 코엔은 일상 속에 이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가 백화점 가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예로 들기 때문에 이 책에 가족과 특히 아내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81세에 직업 협상가고 보험회사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뭐 직업 협상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고객들하고 자꾸만 협상을 하게 된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도대체 이 수리비가 얼만가, 이제 이런 걸 갖고,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손해가 얼만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집주인, 차주인과 협상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밖에 나가면 대단히 세계적인 협상가인데 집에 오면 항상 아내에게 협상해서 진다,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허브 코헨과 그 가족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책이 읽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교수나 이런 협상 이론가가 아니라 실무용으로 그냥 학부 졸업하고 계속 협상을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서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아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이 영어 제목이 You Can Negotiate Anything입니다. 여기 이 책에는 이제 협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책의 제목이 너는 무엇이든지 협상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이든지 나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협상을 해서 그 바꿀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일단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 냉장고가 뭐 50만 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50만 원 냉장고 싸게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 백화점인데 가격을 내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은 어떻게 50만 원 어떻게 정해졌냐?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마진이 안 나오니까 한 60만 원에 팔자. 판매부서는 지금 50만 원도 비싼데 나보러 어떻게 팔라고 그러냐? 45만 원에 하자. 기획부서가 이거 요번에 뭐 몇 대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 뭐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 50만 원에 하죠, 이렇게 해갖고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상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한 가격을 인간이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다.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냉장고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협상가로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분을 보면
정말 그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바꿀 수 있었냐?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정말 남보다 훨씬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나 그 무슨 그 아테네 정부와 대항해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위대한 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뭐 제 생각하고도 기조가 좀 맞는데 모든 것이 결국 마음가짐, 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법을 좀 얘기하면요. 시간을 투자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백화점에 가서 다짜고짜 저 냉장고 30% 할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매장에 가서 제가 냉장고를 좀 보고 싶은데 이거 냉장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하고 다 한번 2시간 동안 듣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직원을 찾아가서 이번에 제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에게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또 2시간을 듣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 장모님도 한번 보시고 싶다고 해서 장모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2시간을 듣고 나서 이 냉장고 30% 할인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그 매장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2시간 자기가 엄청난 시간을 날렸는데 그리고 냉장고를 안 파느니 이 인간 다시 보기 싫은데 그냥 빨리 줘서 다시 안 찾아오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협상을 전화로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얼굴 보지 않고 또 전화 통화는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기가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전화 협상이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준비를 잘 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에는 뭐 전화가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상대방이 뭘 부탁할 때는 끊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사람들은 협상을 하면 내가 100을 얻으면 상대방이 100을 잃고 내가 100을 잃으면 상대방이 100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현실에서 협상에서 그런 협상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협상이 내가 잃고 상대방이 얻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나도 얻고 상대방도 얻을 수 있는 즉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협력 게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은 좋은 협상가의 기본 자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연봉 5천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회사는 회사 사정상 4천만 원 이상 못 준다. 여기서 팽팽하게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겠지만 회사인테 알겠습니다. 저 연봉 4천 받는 대신에 뭐 비서를 주고요. 휴가 때 회사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무슨 뭐 제가 집이 멀기 때문에 교통비 보조해주고 밤에 무슨 그 대리기사 부를 때 보조해주세요 등등의 이런 다른 것으로 협상을 하면 회사도 그런 쪽으로는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필요하고요. 자기 친구 예를 드는데 자기 친구 가족이 한 명은 에어컨을 킬 필요가 없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맛있는 남쪽으로 가고자 하고 또 한 명은 바다로 가고자 하고 그 물놀이를 하고자 하고 또 한 명은 산으로 가고자 한다. 그래서 막 싸울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좀 선선하고 그렇지만 맛있는 식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휴양지를 찾으면 이 넓은 세상에 그러한 휴양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내가 이득을 보려면 상대방이 손해보고 상대방이 이득이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 게임이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딱 한 번 단기적이고 일회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적이면 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아서 좋은 조건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 지속적으로 가려면
처음에 내가 너무 세게 뜯어먹으면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그 다음에 안 좋게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정보 획득, 그런 이제 저도 경제학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정보 획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 책에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뭐냐면 뭐든지 협상에서 자기가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다. 즉 어수룩하고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지, 자기는 뭐 모르는 척하니까 상대방이 자기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반면에 자기는 자꾸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저 같은 문외한이 비전문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이 동정심도 갖고 또 자꾸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숨기려던 비밀도 털어놓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협상가들한테 자기가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협상을 하는데 2시간 동안 미국 회사가 그 상품이 얼마나 훌륭한 상품인지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잘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손을 들고, 영어가 이제 서투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I don't understand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너 I don't understand 자꾸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랬더니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어도 모르고 도대체 이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럼 다시 한번 2시간 동안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잘 모르거나 모르는 척했던 일본 사람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마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도 나옵니다. 자기가 이 커브 코엔이 다른 회사나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협상을 하면 물론 액수도 크고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프레셔를 느끼지만 자기가 대충 좋은 결과를 항상 내고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들과만 협상을 해보면 항상 와이프나 가족에게 자기가 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식당 가서 뭐 애 때문에 중간에 뭐 포기하고 먹을 걸 못 먹은 얘기, 집을 고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을 하지 못하고 와이프가 원하는 집으로 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큰 회사의 수천억짜리 그런 협상은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냉정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 가족에 관한 것은 아무리 남이 보긴 작은 거라도 자기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해서 너무 생각하다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낱 게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실패하면 정말 내가 죽나? 내 인생이 끝나나?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인생은 별 끝나지도 않고 별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협상가는 사장이다. 근데 조금 다른 의미는 그 사장하고 사장이 아닌 사람이 협상을 하면 사장은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가 돌아가면 자기 사장한테 혼나기 때문에 사장이 야 이거 꼭 100만 원에 팔어 그러면 100만 원에서 깎아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은 뭐 200만 원 내세요라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정말 100만 원에서 안 내려오네. 그러면 나는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100만 원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식당에서 웨이터와 말다툼하는 거는 바보고 그때 식당 주인을 불러라. 왜? 웨이터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그 또 협상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말고 말단 사원,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게임 이론에선 이거를 그 배수의 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게임 이론을 안 배우셨지만 이분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이제 협상의 비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친분을 쌓아라. 이제 사람은 뭐 아주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이
친분이 있으면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면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택하기보다 그 사람과 친분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경우 우리가 돈 하지만 협상을 해보면 돈 이외의 것이 중요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면 그 사람이 그 원한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인 것도 팔지 않고 협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돈 이외의 것들도 항상 주의해라. 뭐 이제 이런 사례 위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상의 법칙, 그 사례가 많고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부담되지 않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신정 연휴에 읽어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